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1월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작성하시고 나면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문제는 총 4단계입니다.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네요. 작업 시트 안에 들어있는 표 작업이나 차트 작업을 하실 때에 테두리에 있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같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추가로 들어있다면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시트는 남겨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시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트가 나와 있을 텐데요. 이름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시트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정리가 되죠. 시트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 2번 생기면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이라고 반복하시면 되겠죠. 시트는 3개까지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시트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미리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개의 시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각각의 시트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열 너비를 숫자 값으로 지정하실 수 있어요. 1 확인하시게 되면 너비가 좁아진 거 확인이 되시죠? 제2작업도 반복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 너비는 1. 다시 제1작업으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엑셀은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도 영향을 받게 돼요.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B와 4가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데이터 입력하겠다라고 위치값 맞춰서 찬찬히 입력하세요. PC 클릭수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글씨를 하나의 셀에다가 옮겨줘야 되는데요. PC라고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의 셀에서 두 줄로 글씨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입력하실 때 키보드에서 일일이 퍼센트를 입력하기 번거로우시니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신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서 퍼센트라고 한 친구들 미리 입력을 해놓게 되면 숫자값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나서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테두리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너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에 비해서 폭이 좁을 경우에는 글씨가 잘려 보이죠. 결과물을 보시면 퍼센테이지의 소수자리가 보이질 않네요. 이만큼은요 라고 범위 잡으셔서 소수자리를 더 늘려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춰서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 글꼴 굴림에 11라고 되어 있으니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춤을 할 건데 숫자와 회계 형식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 도형은
아무래도 높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넓게 잡혀 있으니까 1, 2, 3이라고 하는 행번호 쪼로로 블럭 잡으시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다가 커서 두시면 위아래로 높이를 높일 수 있어요 라고 보입니다. 높이 값을 좀 조절하셔서 높이를 높여주면 되겠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도형에 대해서 지시된 대로 색깔과 그림자 줄 거고요. 글자의 크기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까요? 글자 이외에 다른 기능은 도형 서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도형의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네요. 방향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십시오. 단 원본은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을 제작하실 적에 여기에서 범위를 잡아줄 적에 너비나 높이 값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다른 시트에다가 제작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래쪽에 새 시트라고 선택을 하시고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에서 맞출 친구들은 맞춰주시고요. 높이값 조절하시고요. 입력할게요. 만들어진 친구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홈에 보시면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복사를 그림으로 복사하랍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그 친구를 제1작업에 여기다 놓을 거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가 됐고요. 원본은 꼭 닫아달라 라고 했으니까 쉬트 4라고 하는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B와 4, J와 4가 만나는 요 친구라고 범위를 쭉 잡아서 색깔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색상 값들을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친구들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 검색어들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H와 14번이 만나는 곳이라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화창이 뜨게 되면 제한 대상이 현재는 모든 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지정한 목록만 제한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원본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의 5번부터 C의 12번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에 이렇게 화살표 나오면서 내가 선택하는 친구만 보일 수 있어요.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셀 서식에 보시면 F의 5번부터 F의 12번은 숫자 뒤에 회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네요. F의 5번부터 12번이면 여기군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 말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 건 샵, 샵샵 0이라고 하시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뒤쪽에다가 회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콩 찍으셔서 회라고 한글로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기에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라고 미리 보여줍니다. 확인.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에 대해서는 클릭 비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게 되면 그 범위에 제일 앞쪽에 있는 이름이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클릭하게 되면 G의 5번입니다. 6번입니다. 7번입니다. 따로 보이지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가장 앞쪽에 있는 친구가 대표로 선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름이 클릭 비율이라고 보일 수 있도록 이름 정의하라는 거죠.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넣겠습니다. 클릭 비율
엔터 치셔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클릭했을 때는 이름이 따로 뜨지만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클릭 비율이라고 뜰 거예요. 여기까지 지시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는데 그 이외에 선 모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굵어 보이는 친구는 두껍게, 그리고 대각선이 있는 친구들은 대각선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 함수 문제일 텐데요. 아무래도 함수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제일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만나서 당황하게 되면 그 뒤쪽 부분들도 다 같이 놓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함수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시간 동안에 찬찬히 풀어보시길 권하고요. 조건부 서식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시게 되면 수식을 이용해서 PC 클릭수가 4,00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줄 거고요. 조건부 서식,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수식을 사용하여, 그렇다면 수식창이 뜰 텐데요. 식이 시작되면 항상 이퀄로 시작하지요. PC의 클릭수가 4,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PC의 클릭수는 요 동네에 있고요. 제목이 아니라 내용 부분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얘입니다 라고 클릭하게 되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는 게 보일 거예요. F와 5번을 클릭했는데 그 앞쪽에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주소를 읽어보면 F의 5번, F의 6번, F의 7번, F의 8번이라고 해서 F는 고정되는 게 맞지만 5번은 고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소가 달러 F의 5라는 식으로 혼합 주소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친구는 F4키를 누르셔서 여러분들께서 달러 표시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F4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에서 F열만 고정할 거니까 달러 F의 5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멈추시면 되겠고요. 4,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이겠죠? 이하라면 작거나 같다 일 텐데요. 요 괄호의 위치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크거나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키읔 생각하셔서 큰 거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라고 얼마만큼이요? 4,000만큼이요.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굵어 보이게 파란색으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군요. 확인 단추 누르시고 확인 단추 누르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게 되면 행 전체가 4,000 이상인 애들은 파랗고 굵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제2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업에 보시게 되면 목표값 찾기와 필터를 제작하는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이라고 하면 함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2작업의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너비가 좀 좁아 보이죠? 데리고 온 친구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원본의 너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군요. 목표값 찾기를 보시면 B의 11번부터 G의 11번 셀을 병합하여 환산 점수 어쩌고저쩌고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입력하도록 할게요. H의 11번 셀에다가 환산 점수의 전체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에버리지 함수를 줬군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을 거고요. 함수 시작하는 건 equal, 에버리지니까 AV라고 하시게 되면 에버리지 함수 찾을 수 있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괄호까지 열어주겠습니다. 환산 점수의 전체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환산 점수는 요만큼 되겠죠. 엔터 치셔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나왔습니다. 결과값에 대해서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 목표값 찾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결과값이
3.4625라고 하는 소수값으로 나왔는데요. 얘를 3.6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꾸고 싶은가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인문 일반의 환산 점수가 얼마나 높아져야 될까를 질문하고 있네요. 인문 일반의 환산 점수가 지금 2.9이죠. 결과물 요 친구입니다 라고 변화되길 원하는 친구 선택하면 되겠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수식은 요 안에 들어있는데 찾고자 하는 값은 3.4625가 아니라 3.6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려면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인문문학의 환산 점수가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게 얼마나 바뀔 건지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2.9였고요. 계산을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4라고 값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군요. 확인. 고급 필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검색 코드가 L로 시작하면서 모바일 클릭 비율이 50% 이상인 자료라고 했습니다. 조건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죠. 조건은 두 가지이고요. 고급 필터를 쓰실 때 이렇게 이면서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다면 AND 조건인 거예요. 두 개를 다 만족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씁니다.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다면 그건 오화 조건이고요. 조건을 다른 줄에다가 써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 보면 L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이 되는 거겠죠. 조건을 쓸 때 같은 줄에다가 써야겠습니다. 검색 코드가 L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L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L 뒤에는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돼요 라는 뜻이고요. L로 끝난다 라고 하면 L 앞쪽에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돼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L을 포함한다 라고 하면 앞뒤에 별별 아이들이 와도 어쨌든 L이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는 지금 L로 시작하는 거니까 L 뒤에 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클릭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에 크거나 같다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조건을 B의 14번 셀부터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라고 위치를 클릭해서 검색 코드가 L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검색 코드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모바일 클릭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모바일 클릭 비율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두 개의 조건은 마무리됐는데요. 여기에서 L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L 넣으시고 뒤에 별 붙여주면 이렇게 L별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라 라는 거고요. AND 조건이니까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50%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건의 입력이 끝났으니 결과값은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 결과물을 모두 볼 건 아니고요. 검색어, 분야, PC 클릭수, 환산 점수 요 데이터들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으니 검색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분야, PC 클릭수, 환산 점수 요 친구들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뒤에 18 요쪽 줄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4개의 항목만 쫘라락 보여집니다. 고급 필터의 준비가 다 끝났네요. 이만큼을 기반으로 해서 라고 위쪽에 있는 목표값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목표값 내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들만 입력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메뉴에 보시게 되면 고급 필터를 선택하셔서 조건 범위,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준 조건들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시면 되겠죠. 톡 가서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물을 내고 싶습니다. 그 복사한 위치는 결과물 요 4개만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속가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요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제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의 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범위는 아까 필터링 했던 것과 같은 범위로군요. 이만큼이요 라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의 B2 셀에다 컨트롤 V 붙이도록 할까요? 너비가 좀 달라 보이죠? 원본의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옵션을 바꿔줄 거고요.
부분합에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정렬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도 빈칸이 없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가, 생활, 도서라는 형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복사해온 범위를 잡으시고요.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뭘 기준으로 할 건지 기준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야라고 하는 친구 하나도 빠짐없이 칸이 채워져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가, 생활, 도서라는 순서는 내림차순이지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세요 라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가, 생활, 도서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어의 개수와 PC 클릭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이 친구들에 대해서 부분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의 제일 끝자락에 부분합이라고 하는 친구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룹화 항목은 아까 저희가 정렬의 기준이 되었던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합계를 내거나 평균을 낼 거기 때문에 분야라고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검색어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로 바꿀 거고요. 검색어라고 선택을 하셔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검색어 이외에 다른 곳에 V체크되어 있는 건 꼭 해제를 시켜주셔야겠죠. 확인. 한 번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범위 그대로 다시 한번 부분합 가셔서 역시 그룹화 항목은 이 친구에다가 분야별로 계산을 할 거니까 분야에 대한 그룹핑 해줄 거고요. PC 클릭수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PC 클릭수, 기존에 있던 검색어는 해제를 할 건데요. 지금 만들어진 이 조건을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계산했던 이 개수가 사라질 테니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세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 기존에 계산했던 개수도 지금 계산한 평균도 둘 다 남게 됩니다. 윤곽을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건 왼쪽에 이렇게 1, 2, 3, 4라고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1이라고 누르게 되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2라고 하면 이렇게 3이라고 4라고 누를 때마다 그룹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안 보겠다라는 얘기니까 개요 끝자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해서 개요 지우기 아니면 윤곽 지우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던 윤곽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맞춰서 작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분야에서 지금 평균과 개수를 구해준 폭이 좀 좁아 보이니까 폭만 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이죠.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시게 되면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를 유추하실 수 있겠네요. 일반, 차량,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들은 검색어가 되겠죠. 아래쪽에 환산 점수와 PC 클릭수도 필요하니까 결론적으로 요만큼 그리고 환산 점수 요만큼 그리고 PC 클릭수 요만큼이 필요한 거군요. 범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띄엄띄엄 선택하려면 왼손의 도움이 필요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 저만큼이라고 드르륵 드르륵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넣을 겁니다. 차트 중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인데 데이터의 범위는 1작업을 기준으로 작업하세요. 그 만들어지는 위치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하시고 제4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작업하고 계시면 이렇게 차트 메뉴가 뜰 거고 제일 끝자락에 차트를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차트 이동이라고 누르시고 새로운 시트로 만들 거예요. 제 4작업.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시트에 제작이 될 텐데요. 제일 끝자락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이 나열되어 있죠. 1, 2, 3, 4라고 순서를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만든 이 차트가 제일 앞자락에 와 있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작업 이리 오너라 라고 끝자락으로 옮겨줬고요. 차트에 대해서
디자인 도구가 보이는데 막대를 보니까 우리 6개가 아니라 8개의 막대가 길쭉길쭉하게 솟아있어요.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항목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인문 일반, 차량 실내, 어린이 문학, 먼지 차단, 국내 숙박은 필요가 없군요. 안마기, 장르 소설 필요하지만 꽃 케이크도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필요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선택에서 다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었던 국내 숙박 빼주시고요. 꽃 케이크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6개의 항목만 보여질 거고요. 이제 차트 디자인 도구로 가실 수 있겠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거기에서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으니까 레이아웃과 스타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하나, 둘, 셋, 3번. 스타일은 첫 번째, 1번. 영역 서식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차트 안에 들어있는 글꼴과 질감, 효과를 주도록 할까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는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이라고 영역의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에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꼴은 굴림의 11. 체육교육과는 글자랑은 별개인 얘기죠.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오시되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씩 바꾸는 거니까 서식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채울 적에 질감으로 채우겠습니다.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채우는 게 정해져 있군요. 흰색이라고.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 채워줄 겁니다. 흰색.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제목 부분을 수정해 주도록 할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십시오. 글꼴은 굴림, 크기는 20, 굵게.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 윤곽선에 대해서는 서식으로 따로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PC 클릭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군요. PC 클릭수라고 하는 친구는 요 파란색의 막대를 얘기하네요. 파란색 막대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PC 클릭수라고 선택하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 거고요. 보조축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나오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지는군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계열에 대해서는 표식을 세모, 크기가 10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레이블이라고 하는 값도 표시를 해다오 라고 되어 있네요. 동글동글하게 된 요 표시 형식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리 표식을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폭이 좁아서 그때그때 계열 서식을 봤다가 지울 거지만요. 여러분들은 넓게 쓸 거니까 이 계열 서식은 항상 나와져 있어도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표식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옵션에 가시게 되면 기본 자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삼각형 모양을 찾을 겁니다. 크기도 1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문제지와 비슷하게 삼각형이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중에 먼지 차단 마스크라고 하는 이 친구 하나만 따로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값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PC 클릭수가 아니고 환산 점수인가 봅니다. 이 친구 지울 거고요. 환산 점수에 대해서 한번 누르면 모든 환산 점수들이 뜨죠.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 4.9 나와 있네요. 눈금선에 대해서는 선 스타일이 파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나가는 선 콩 찍게 되면 저희들이요 라고 방울방울 보이시죠? 지나가는 선들이 하나하나 선택이 됐고요. 이 친구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써볼까요? 도형의 윤곽선이 대시 파선입니다 라고 바꿔주실 수도 있네요. 색상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지만 짙어 보이면 깜장색으로 바꾸는 게 더 잘 보이겠네요. 축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제작하세요 라고 했는데 왼쪽에 주축 보시게 되면 1, 2, 3, 4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여기에서는 1.0, 2.0 그리고 0이 아니라 하이픈 표시로 되어 있군요. 예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을 보시게 되면 표현하는 방식은 0부터 6까지 1 단위로 표현되는 게 맞지만 그 값을 표시하는 형식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0이라고 하는 값이 하이픈 표시로 되어 있는 건 회계 형식이에요. 자, 회계 형식이라고 했더니 원 표시가 붙으면서 이렇게 빼기 표시로 나타나는 건 좋은데 원 표시는 굳이 필요가 없죠. 원화 표시는 없도록 해줄 거고요. 소수자리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네요. 소수자리도 하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문제지와 똑같이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맞춰보도록 할까요? 0부터 시작해서 6,000원까지 나타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1,500, 3,000, 4,500, 6,000, 1,500 단위인데 우리는 1,000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단위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법례에 대해서 법례명을 보아하니 이렇게 PC 클릭수라고 하는 게 위아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는 한 줄짜리로 펼쳐져 있죠.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서식을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옵션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요 제목 부분의 경우에는 옵션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요 아이는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그 데이터에 들어있는 제목을 직접 바꿔주셔야 합니다. PC 클릭수라고 하는 친구를 편집할란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저는 지금 여기 일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내가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PC 클릭 수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강제로 입력해 준 형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도형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형태를 유지해라 라고 언급은 없고요.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한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달라 보이는 건 없고 선들이 좀 희미하니까 선의 색깔만 맞춰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축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 불러내시게 되면 선에 대해서 색깔이 실선으로 까맣게 진하게 보여라 라고 하게 되면 선들이 좀 잘 보이시죠? 이제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전체 6문제가 주어질 거고요.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배점은 똑같기 때문에 먼저 쉬운 친구들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남으면 어려운 친구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우선 저는 문제풀이니까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1번 보시게 되면 순위를 구하는 문제네요. 환산 점수의 내림차순의 순위를 구하세요 라고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랭크 EQ라고 하는 친구는 누군가의 순위를 구하는 거겠죠. 누구, 컴마, 어디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겠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잡게 되면 큰 게 1등이에요. 큰 친구가 제일 앞쪽에 있으니까 100점이었다가 그 다음에 99점이었다가 그 다음에 98점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내림차순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뒤쪽에다가 1이라고 하는 옵션 값 하나를 더 넣게 되면 작은 게 1등입니다. 그래서 1, 2, 3이라고 반대로 오름차순이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은 무시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어 보자면 equal 랭크 EQ라고 괄호를 열어주시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순위를 구하고 있나요? 환산점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되겠죠. 답은 그 옆에다가 내게 될 거예요. 환산점수의 주소는 H의 5번이로군요. 자, H의 5번 얘가 도대체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요?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H5번에서부터 H의 12번까지 라고만 해주시면 될 텐데 순위를 한 친구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연속적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서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순위는 계속 바뀌겠지만 그 범위라고 하는 이 위치는 바뀌지 않겠죠? 그 범위값에 대해서는 절대값 표시, 달러 표시를 앞뒤로 붙여주셔서 너네들은 고정되라 라고 지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equal RA 하게 되면 랭크 EQ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괄호까지 열어줄 거고요. 누구의 순위를 구한다고요? 환산점수 예요 라고 컴마 어디서요? 이 친구들 전체가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텐데 그 친구들의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달러 표시를 일일이 써줄 필요 없이 키보드의 제일 위쪽에 있는 펑션 키 F의 4번을 누르셔서 달러 표시가 와다닥 붙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괄호를 닫아서 마무리 지어주시게 되면 6등이라고 나오는데요. 한 친구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커서 놓으시면 깜장 더하기 나올 거예요. 자동 채우기 기능입니다. 주르르 채워주시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4.9가 1등으로 맞는 것 같죠? 1.2가 8등으로 제일 낮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검색 엔진을 구하는 문제로군요.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네이버, 2면 구글, 그 이외에는 다음이라고 구해주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함수를 if와 mid 두 개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자면 if라고 하는 조건 함수는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참인 값을, 만족하지 못하면 거짓인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는 검색 코드 네 번째 글자를 뽑아와야 되니까 글자를 뽑아오는 mid 함수를 줬습니다. 어떤 글자에서 몇 번째부터 몇 개를 뽑아올 건지를 제작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함수가 좀 복잡하겠네요. equal 만약에 if 조건을 걸어줄 건데 중간에 있는 글자를 뽑아올 거니까 그 조건을 mid 함수로 줬군요.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검색 엔진을 구할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검색 코드는 B의 5번이로군요. B의 5번에서 몇 번째부터 뽑아오면 되나요? 네 번째 문자가 라고 했으니까 4, 네 번째부터 한 개만 뽑아오면 되죠. 네 번째 글자 가 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 하나만 필요한 거네요. 괄호를 닫으시면 여기에서는 B5에 1, 1, 2라고 했을 때 네 번째 글자 요 하나 1이라고 하는 친구만 뽑혀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뽑아져 나온 아이가 1이면 이라는 거니까 그 뽑아져 나온 아이가 equal 같으냐 1이라고 하는 것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1은 숫자 1이 아니에요. 글자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건 112라고 112가 아닙니다. 1이라고 하는 글자를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글자에 해당하는 거 앞뒤에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조건을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하는 아이가 뽑혀 나왔다면 그걸 만족할 경우에는 네이버라고 표현을 해달라라고 했네요. 글자니까 역시 앞뒤로 따옴표 붙여서 네이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끝났다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에 1이 아니라 2가 뽑혀 나올 때는 구글이라고 조건을 한 번 더 줬으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과정 아닌 경우에 다시 한번 if 중간에 걸 다시 뽑아 와야 되겠죠. mid 검색 코드는 B의 5번에 있었어요. 컴마 네 번째부터 한 개를 뽑아 왔을 때 그 친구 뽑아온 아이가 2라고 하는 글자와 같으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구글이라는 글자로 표현을 해다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1인 경우에는 네이버라고 속가져 나올 거고요. 2인 경우에는 구글이라고 나올 테니까 그 이외에 3이라든지 4, 5, 6 지금 결과물에서는 3, 4, 5, 6이 없지만 3인 경우가 남았죠. 그렇게 예외인 경우에는 다음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괄호의 개수를 좀 맞춰야 될 텐데 mid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괄호가 열렸고 잘 닫혔습니다. 역시 mid도 잘 열렸고 잘 닫혔는데요. 우리 if 함수를 열어줄 적에 한 번 열어줬지요. 그래서 이렇게 mid 함수 한 번. 근데 다시 한번 if에서 mid로 감싸주는 친구가 한 번 더 열렸습니다. 닫히기 전에 이렇게 열려줬기 때문에 그 친구 먼저 닫아줄 거고요. 맨 처음에 열었던 이 친구도 다시 한번 닫아서
가로의 짝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이라고 함수 시작할 거고요. if라고 괄호를 열어줄 겁니다. 중간에서 뽑아올 거죠. mid 괄호를 열었고요. 어디에서요? 검색 코드에서요. 컴마 네 번째에서 한 개만 뽑아 오도록 할게요. 그 뽑아온 아이가 equal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으냐라고까지 조건을 줬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값이 만약에 같다면 네이버라고 하는 글자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요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쓰기 번거로우니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qual까지 복사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if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이렇게 컨트롤 D, 컨트롤 V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입력이 될 거예요. 뽑혀 나온 아이가 2일 경우에는 구글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와 구글이 모두 다 정리가 됐으면 나머지는 다음이라고 하는 친구로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if 함수를 두 번 열었으니까 if 함수를 두 번 닫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첫 번째 친구는 1이라고 속가져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로 나온 게 맞네요. 한 친구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올 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자동 채우기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1이라고 뽑혀 나온 거 다시 네이버, 2라고 뽑혀 나온 거 구글, 3이라고 한 친구는 다음으로 제대로 뽑혀 나왔군요. 세 번째 문제는 어린이 문학 검색어에 환산 점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결과값이 나오면 점이라고 하는 말도 붙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라고 하는 찾기 함수 두 개를 줬고요. 그 끝자락에다 %, 연산자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인덱스라고 하는 찾기 함수 표 전체에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 그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표 전체에서 나는 두 번째 행에 있는 첫 번째 열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이 되겠죠. 표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행 번호는 두 번째니까 이 행에 열 번호는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1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는 매치 함수를 같이 줬네요. 매치 함수는 어린이 문학 검색어를 찾기 위해서예요.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는 건 요 검색어 안에서 요 세 번째에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데 직접 여기에서 3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찾기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그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해서 일반 그리고 차량, 어린이 문학, 먼지 차단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쭉쭉쭉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찾고 있는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 누구요?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는 걸 찾고 있습니다. 범위가 이만큼인데 거기에서 정확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 0을 붙여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qual index라고 표 전체의 범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까지 잡을 필요는 없고요. B5에서부터 제2의 12번까지 표 범위를 몽땅 잡아줍니다. 행 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직접 여기 있으니까 3이라고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 문학 검색어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매치라고 하는 함수로 찾아주도록 할게요. 매치 찾고자 하는 거 누굴 찾는다고요? 어린이 문학. 요 아이를 찾는데 어디서 찾는다고요? 검색어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찾는다 라고 했으니 그 범위는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그 범위에서 찾아주면 되겠고요. 완전히 일치하는 똑같은 아이를 찾겠습니다. 0이라고 하는 옵션 값을 주게 되면 내가 몇 번째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아이를 찾겠다라고 숫자 값으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기니까 엔터 쳐서 좀 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행번호를 찾아주면 열번호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열번호는 어디에 있냐면 환산 점수를 찾는 거니까 전체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에 있군요. 여기에서 일곱 번째 열에 있는 환산 점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값이 2.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친구 뒤에다가 점이라고 하는 말까지 붙여줘라 라고 하면서 앰퍼센트 연산자를 줬죠. 그렇다면 and 연산자에다가 점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붙여주세요 라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주어졌군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equal index 표 전체 B5의 112부터 네이버까지 요만큼 전체를 잡아줬고요. 컴마 내가 찾는 어린이 문학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줄 겁니다. 괄호 열고 어린이 문학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요거 찾아요 라고 누군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C의 7번 컴마 어디서요? 요 친구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찾아요 라고 범위를 잡아줬고요. 컴마 완전히 정확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매치 함수는 닫아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행번호를 구하는 것까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열번호를 찾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산점수 번호는 7이라고 7 번호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괄호를 닫아서 인덱스 함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2.4라고만 나오는데 뒤쪽에 앰퍼센트를 붙여서 점이라는 말을 더 붙여달라라고 했으니 함수 뒤쪽에다가 앰퍼센트 연산자 그리고 글자니까 따옴표 붙여서 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네 번째 문제는 도서 분야의 PC 클릭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D 에버리지 함수를 줬군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D 에버리지 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D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범위를 잡으실 때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주셔야 해요. 표 범위를 이라고 한다면 지금껏 항상 데이터 D 입력된 범위만 잡았었다면 이제 제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검색 코드부터 잡아주셔야 되겠죠. equal D average 표 범위는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몽땅 잡을 거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도서 분야의 PC 클릭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군요. 몇 번째 열이요? 5번째 열이요. 콤마 조건의 범위라고 해서 도서 분야라고 했으니 분야 중에서 도서라고 요만큼 잡아주시면 되겠죠.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달라 라고 했으니까 D의 4번부터 D의 5번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D average 표 전체 이만큼 컴마 5번째 열이요 라고 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제목을 PC 클릭수라고 구하고 있는 친구 자체를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컴마 조건은 분야인데 도서 분야요 라고 제목까지 같이 잡아서 완성을 해주시게 되면 3338이라고 나오게 되는군요. 5번째 문제는 최대 모바일 클릭 비율입니다. 이 친구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라지 함수를 줬네요. 최대라고 했으니까 맥스 함수를 줘도 될 것을 라지 함수를 줬네요. 라지 함수의 모양은 범위를 잡아주시고 몇 번째로 큰 아이를 찾는 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equal large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범위는 최대 모바일 클릭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모바일 클릭 비율 요만큼 범위를 주시면 되겠죠.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몇 번째로 큰 거요? 최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큰 거요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될 텐데요. 문제 보시게 되면 정의된 이름, 클릭 비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범위를 잡아주면 저희가 데이터 입력할 적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름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입력을 해볼까요? equal large 범위를 잡겠습니다. 모바일 클릭 비율이라고 범위를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잡아주게 되면 이름이 이렇게 자동으로 클릭 비율이라고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시죠? 컴마 첫 번째로 큰 거니까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0.785라고 해서 78.5%라고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값인 거죠. 마지막으로 VLOOKUP 찾겠습니다.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검색어에 대해서 PC 클릭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VLOOKUP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누구인지, 도대체 어느 범위에서 찾는 건지, 그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하는 옵션을 줍니다. 입력을 해보자면 equal VLOOKUP, 내가 찾고자 하는 건 H의 14번 셀에 있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죠. 누구요? H의 14번이요. H14번에서 찾는 아이를 검색어에 대한 PC 클릭수라고 했으니까, 검색어에 대한 PC 클릭수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찾아주는 거죠. 어디서 범위라고 하는 건 C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이네요. C의 5번 콜론 F의 12번. 그러면 그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클릭수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는 거죠. 몇 번째 열이요? 4라고 네 번째 열을 인식시켜주면 되겠고요. 찾고자 하는 아이를 비슷한 아이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는 거니까 0이라고 하는 옵션을 쓰면 됩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VLOOKUP, H의 14번 셀에 있는 얘를 찾아요. 컴마, 어디서요? 검색어에서요. PC 클릭수들을 찾아요 라고 범위 쫙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는 이 범위 중에서 네 번째 열인 거죠.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아이는 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사일치라고 하는 true와 정확히 일치하는 false, false가 0이라는 뜻이에요. 검색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인문 일반이라고 했더니 인문 일반에 대해서는 클릭수가 2950 제대로 찾아지고 있죠. 다시 어린이 문학이라고 바꾸게 되면 어린이 문학은 2432라고 제대로 찾아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2022년 11월 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함수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죠? 열심히 연습하셔서 올해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